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간만에 영상을 만들다가 늦게 잤더니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코가 맹맹하네요. 제가 허접하게 만드는 이 짧은 영상도 만들려면 음성과 자료 편집 등 5분짜리 하나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잘 안 만드는 것도 좀 있는데 오늘은 챗 GPT로 이거저거 물어보고 대답 듣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조비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지고 챗 GPT의 실력을 보려고 챗 GPT $20 구독을 하고 조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은 자료를 찾아오는 것은 매우 빠르고 정리를 보기 좋게 요약해 주지만 100%의 정확도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자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조비 관련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만든 현재까지 총 비행기 S4를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S4는 총 5대를 만들었고 이 중 2대는 미국 공군에 납품되었고 나머지 3대는 시험 비행 및 기비 시술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단답으로 끝내지 않고 주요 항공기 배치 현황에 미국 공군 납품, 에드워드 공군기지, 시험 비행용 항공기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중 하나는 수소 하이브리드 모델로 561마일의 비행 거리를 기록했다는 내용까지 붙여주고 이래서 챗 GPT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묻지도 않았던 조비 관련 인증 절차 4단계 있다. 상호 분항을 위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두바이에 관련된 내용도 살짝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라고 자꾸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항공기 식별 번호를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S4의 항공기 식별 번호는 N541JA 이게 레이첼 별칭이 레이첼이었던 건 조그만한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542AJ AJ가 그 과속 시험하다가 추락한 것이었고 2020년 12월 24일 추락 때문에 등록이 말소됐고 BJ는 수소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바뀐 것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42 IA 541JX 2JX 4JX 5JX 중간에 왜 3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줍니다. 그러면 산타크루즈 마리나 공항의 조비 항공의 공장의 최신 사진을 보여줘 라고 했더니 사진을 어디서 4개 끄집어 왔는데 이게 무슨 최신 사진입니까? 역시 내용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뭔가 그럴듯하게 정리해가지고 1, 2, 3, 4 또 딱 해놓고 멋있게 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전경, 내부 조립 현장, 프로토타입 항공기 시험 비행 조비 공장의 최신 사진만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신 사진 말고 그 외적인 것을 잘 정리해서 갖고 오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최근 확장된 공장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또 이것도 사진을 갖고 오는데 공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끌고 왔던 사진들 링크들을 또 갖고 오기도 하고 내용은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에 대한 100% 딱 맞는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내용들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하이오 공장 사진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또 오하이오 공장 사진은 없습니다. 포스트 오피스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진도 안 보여주고 또 데이턴에 대해서 설명은 또 해줍니다. 500대의 항공기를 연간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24년 착공하여 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5년인데 이것도 그냥 어디서 긁어온 걸 겁니다.
사진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링크도 걸어놨지만 링크는 따로 없어가지고 가보면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또 보면 기존 US 포스트 오피스 스테이션인가 우체국 시설을 인수하여 초기 생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시설은 마리나의 파일럿 생산 지원하는 부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그냥 막 다 짜집게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조비 주식에 관련돼서 한번 이런 것도 예측하는지 계획된 RSU 수량이 얼마나 더 있을까 세금용으로 팔려나올 물량까지 계산해줘 했더니 특히 이런 숫자는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끌어오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면 미지급된 게 4천만 주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규 부여된 게 2,600만 주. 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1,400만 주가 베스팅 됐다고 그러고 뭐 포기된 게 290만 주. 이런 거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은 뭐 1월 14, 2월 10일 뭐 이거 말고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SEC에서 자료를 또 가져오기도 하고 매도 예상도 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거는 일단 신뢰도 면에서 조금 넘기겠습니다. 조비를 투자한 최신 대주주 변화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토요타가 이제 투자했다고 이제 여기는 가정하고 나와 있고 아직 완전히 투자한 건 아닐 텐데 22%로 증가했다라고 그냥 규정 적어놨네요. 2024년에 웰 기포드 내용과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기타 스테이트 스트레이콥의 주요 캐피털 매니지먼트 럼블라인 어드바이저 뭐 등등 내용들이 있고 내부자 매부 주식 매매 동향 요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25만 주 그리고 폴시라가 13만 3천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지분율에 대했고 조비 주식이 $100 갈 수 있을까 간다면 언제쯤 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칭찬도 해줍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조비 주식이 주당 $100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가능할지는 아주 많은 변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정리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현재 주가하고 $100를 비교해 줍니다. 현재 주가가 5.89달러 목표 주가 $100는 현재 대비 17배 상승해야 합니다. 조비가 $100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은 본격적인 상용화 2025년에서 26년 FAA 인증 및 완료 및 상업 운항 개시가 핵심 전환점이고 델타와의 협업이 본격화되면 매출이 발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매출 성장은 현재는 거의 없는데 이제 매출이 수천억의 수조원 규모로 성장하려면 다수의 도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확보되려면 적자가 계속된다면 기업 가치가 주가 반영되기 어렵고 생산율과 운항 단가 감소가 전제되어야 된다. 투자자의 심리, 기술 확산, 이불톨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낙관이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 아처, 릴리움은 벌써 없어졌는데 아직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 시나리오 장기 성장 모델도 하는데 낙관적으로 볼 때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인증을 받고 대규모 운항도 하고 흑자 전환을 해서 2029년에 30년에 예상 도달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2030년 전후에 흑자 전환을 해서 2030에서 33년에 도달한다. 비관적으로 할 때는 도달이 어렵다. 뭐 이런 거는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다 갈 수 있으니까. 비교 대상은 또 테슬라라도 알아서 또 비교를 해놨네요. 이런 것도 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니까 챗GPT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상장 초기에 말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장이 열리고 기술력 입증, 수익성 확보 후 급등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비는 아직 매출도 없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 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비가 $100 가는 거는 아직 머나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항공기 인증이 되고 바로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테슬라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리스크 요인들 FAA 인증 지연 가능성, EV톨, 시장 성장 속도 예상보다 느리다는 거, 배터리 항속거리 안정성 기술의 한계, 경쟁사 등의 선점, 경쟁사들은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론, 가능은 하나 장기적인 혁신 베팅, $100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상당한 리스크 감소를 필요로 합니다. 투자자 관점 팁,
단기 트레이딩보다 벤처 투자 관점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려하고 중요한 건 언제 투자할까 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까라고 합니다. 뭐 또 이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필요하시면 DCF 결론 또 한번 3년 베팅하면 분할 매수 전략 추천하고 전략은 지금 일부 매수하고 추후 5달러 이하 조정 시 추가 매수하고 평균 단가 낮추기 기대 수익 상업화 성공 시 12에서 18달러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200% 이상 뜨는 거죠. 리스크는 상업화 지연 실패 시 3달러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 요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투자 스타일이 혁신 테마 초기 진입을 좋아한다면 지금은 매우 유명한 진입 구간 중 하나입니다. 단 너무 큰 비중보다 포트폴리오 내 5에서 10% 수준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안을 하네. 혹시 평균 매수가 계산 혹은 분할 매수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면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와, 진짜 친절합니다. FA 항공기 인증 4단계 평균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조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또 칭찬 들어갑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FA 항공기 인증 4단계에 걸린 항공기 예외에서 가장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단계인데 인증 절차를 또 5가지 설명을 다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통 과거 사례를 평균 12개월에서 24개월 4단계 하나만 1년에서 2년 걸린다는 건데 다음 요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편차를 영향을 주는 것도 영향도에 따라서 큰 것과 중간 것 뭐 이렇게 나누는데 기체 복합도 FA 사전 협업 수준, 시험 계획 승인 속도, 과거 시험 데이터 활용력 가능 여부, 개발사 내부 인증팀 역량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 진입했고 이 계획은 2025년 안에 완성인데 2026년 상업 운항 개시까지 계획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는 매우 빠른 진행 속도라고 합니다. 조비는 FAA와 G1 기존 사전 합의와 나사와의 비행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상당히 앞서 있는 편이라고 근거를 들었고 조비 4단계를 약 12에서 18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요약하면 뭐 완료 진행 후 5단계 검토하고 TC 형식 인증 발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원하면 뭐 베타와도 비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위 업체인 베타와 일정 비교를 했더니 베타 사진 또 올려주면서 베타 설명도 또 해주겠죠. 네, 조비와 베타 인증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베타는 C톨이기 때문에 조금 조비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결론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챗GPT. 앞으로도 또 재밌는 내용들, 좋은 질문들이 있으면 해서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면 한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